여러분, 식기세척기 돌렸는데 접시 바닥에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던 경험 있으시죠? 며칠 전에 저도 아내랑 이 얘기 한참 했거든요. 이렇게 넣는 거 맞아? 맨날 돌려도 컵에 물 고여 있는데 큰 접시는 왜 항상 덜 닦이지? 근데 문제는 세제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릇 넣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식기세척기는 물 분사 각도, 회전 방향까지 전부 계산된 구조거든요. 아무렇게나 넣으면 당연히 제대로 안 닦입니다. 오늘은 식기세척기 쓰시는 10명 중 8명이 틀리게 쓰고 있는 그릇 제대로 넣는 방법 딱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릇 배열부터 세제 고르는 법, 관리랑 청소 루틴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괜히 다시 설거지할 일 없이 전기세까지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무쇠로 된 그릇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조리부터 상차림까지 그릇 하나로 끝나니까 설거지할 게 확실히 줄어서 편하더라고요. 오늘 주제랑은 살짝 다른 얘기지만 설거지 스트레스 줄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기세척기의 작동 원리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식기세척기는 내부 분사 날개에서 고온수가 고압으로 분사됩니다. 그럼 그 물살이 그릇 표면에 직접 부딪히면서 기름기와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예요. 물이 닿아야 닦입니다. 접시가 서로 겹쳐 있거나 그릇이 바닥에 평평하게 눕혀져 있으면 그 부분은 물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돌리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안쪽에는 기름기가 남아있고 컵 바닥에는 물이 고여있고 결국 다시 손 설거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때는 아래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서로 겹치지 않게. 둘째, 조금이라도 기울여서. 셋째, 분사 날개 회전을 방해하지 않게. 이 3가지만 지켜도 왜 덜 닦이지? 라는 고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바구니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식기는 단순히 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종마다 바구니 구조도 다르고 넣는 식기의 형태도 제각각이니까요. 먼저 최상단 바구니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수저나 젓가락, 국자 같은 도구류를 넣게 되죠. 일반 수저나 젓가락은 이렇게 홈에 맞춰서 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손잡이에 장식이 달린 수저나 젓가락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걸 그냥 넣게 되면 손잡이 때문에 바구니에 자꾸 걸리고 세척 중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수저를 반대로 꽂아보세요. 안쪽이 조금 더 깊어서 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중간에 걸려서 세척이 덜 되는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중간 바구니는 밥그릇, 국그릇, 머그컵 등을 넣는데 밥그릇처럼 뒷굽이 있는 건 기울이지 않으면 꼭 물이 고입니다. 굽이 높은 면기는 특히 조심하세요. 여기에 물이 고였다가 꺼낼 때 다른 그릇 다 적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하단 바구니 맨 앞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고인 물이 아래로 빠지니까요. 그리고 실리콘으로 된 식기를 식세기에도 넣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기준을 정확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와 기구에 대해 사용 환경과 온도를 고려한 용출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요.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식품용으로 제조,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식품용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은 이러한 규격을 통과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젖병이나 실리콘 이유식 용기처럼 육아용품들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아 제조하는데요. 제품에 따라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고온수와 고온스팀을 이용해 세척과 살균을 동시에 하는 구조입니다. 제품에 식품용 표기가 있고 제조사에서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라면 어른들 식기와 함께 세척해도 위생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념이 묻은 그릇이랑 같이 돌리는 게 찝찝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저희 집도 양이 많지가 않아서 아기용품은 그때그때 손세척으로 하는 편입니다. 만약 식기세척기에 돌리실 거라면 실리콘처럼 가벼운 제품은 핀에 걸어주세요. 강한 물살에 뒤집혀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도 적극 활용하세요. 식기세척기 하단 바구니를 보면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작은 도마를 슬쩍 밀어 넣으면 공간 활용도 되고 세척도 잘 됩니다. 특히 이 와인잔 거치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빼세요. 거치대를 안쪽에 있는 홈에 맞추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와인잔이 식세기 돌릴 때마다 나오는 식기도 아니고 안 쓰면 오히려 공간만 차지합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가볍게 무시하기 쉬운 부분이 분사 날개 회전이에요. 모든 그릇을 다 넣었다면 마지막에 꼭 한 번씩 상단, 하단 날개를 손으로 돌려보세요. 만약 안 돌아간다? 그럼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날개가 회전하지 않으면 세척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식기세척기를 돌릴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것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다 넣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멀쩡한 식기도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목이나 나무로 된 식기입니다. 나무는 물을 오래 머금는 재질이라 쉽게 틀어지고 갈라집니다. 특히 오칠된 제품은 코팅이 벗겨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금된 그릇. 금색 테두리나 은빛 장식이 있는 컵이나 접시는 처음엔 멀쩡해 보여도 몇 번만 돌리면 도금이 벗겨지고 얼룩덜룩해집니다. 세 번째는 식기세척기 사용 마크가 없는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식기세척기의 고온과 고압 세척수에 코팅이 손상되거나 제품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팬은 코팅이 손상되면 음식이 쉽게 눌어붙고 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팬 같이 코팅된 제품은 제조사에서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팅 수명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따로 손세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날카로운 칼과 가위는 고온 고압에 자주 노출되면 날이 무뎌지고 손잡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무 패킹이 있는 가위는 열 때문에 녹거나 뒤틀릴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올 스테인리스 칼처럼 식기세척기에 비교적 안전한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넣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식기세척기 성능의 상당 부분은 세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류가 너무 많죠. 젤형, 타블릿형, 가루형, 올인원까지 뭐가 좋은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먼저 젤형은 사용량 조절이 쉽고 녹는 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은 날씨가 춥거나 내부 온도가 낮을 때 잘 안 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음은 가장 흔하게 쓰시는 타블릿형입니다. 간편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도 강력한 세척력을 보입니다. 단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끔 세제 투입구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가루형은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적은 양의 식기를 돌릴 때 유리합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잔류세제가 남을 수 있고 물 얼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타블릿형 올인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린스와 세제가 한 번에 들어있어서 편하고 세척력도 안정적이거든요. 다만 식기 양이 적거나 살짝만 더러운 경우는 가루형을 소량만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식세기 전용 세제만 써야 합니다. 일반 주방 세제는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기계를 고장낼 수 있습니다. 컵이나 접시에 남은 하얀 자국, 잔류 세제일까요? 사실 대부분은 물속 미네랄 때문입니다. 특히 물 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수돗물이 증발하면서 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그럴 땐 린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린스는 건조 보조제로 물이 그릇에 고이지 않도록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인원 세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추가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끔 구연산이나 식초를 쓴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통 세척 시에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린스 투입구에 구연산을 넣게 되면 부품이 부식되거나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린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식기세척기 모델은 연수장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작동되면 수돗물 속 칼슘과 마그네슘을 중화시켜 얼룩을 줄여줍니다. 식기세척기 하단 바구니를 빼고 바닥에 있는 소금 투입구를 열어 소금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식세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내부가 더러우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주기적으로 통세척과 필터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하루 한 번 이상 돌리는 가정이라면 1, 2주에 한 번은 통세척 코스를 돌려주세요.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주면 좋지만 없다면 구연산을 세제통에 넣고 통살균 모드로 돌리면 됩니다. 식기세척기에도 필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낀 경우는 더 자주 세척해야 합니다. 물이 잘 안 빠지거나 냄새가 날 경우 필터가 막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척 날개의 구멍이 막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뭔가가 끼어 있으면 물살이 한쪽으로만 퍼져서 세척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게 좋아요. 내부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나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배열은 겹치지 않게 기울여서. 둘째, 넣으면 안 되는 건 철저히 구분. 셋째, 세제는 전용 제품만. 넷째, 린스와 소금으로 물 얼룩 방지. 다섯째, 주기적인 청소로 냄새와 고장 방지.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식기세척기 성능은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준다 해도 요리할 때마다 프라이팬, 냄비, 음식 담을 그릇까지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 치울 때 은근히 번거롭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리부터 플레이팅까지 한 번에 가능한 무쇠 그릇을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설거지거리 늘어나는 게 제일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쇠 접시가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식기세척기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